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 러시아의 침공에 유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대처 방법 등 강론을 보면 좀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엔 대선 후보들의 선관위 주간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정치 분야가 주제인 만큼 후보 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여야가 강한 유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계속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게 우크라이나 변수가 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연상 작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부지불식간에 상상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안보가 중요하 평화가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TV 토론을 보면서 상당 부분 중도층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리더십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예. 푸틴 대통령 리더십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스트롱맨이라고 예. 하는데요. KGB 출신인데 네. 1999년에 지금 집권을 한 이후로 21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21년째입니까? 예, 지금 총리만 2번 하고 예. 대통령은 대행까지 포함해서 5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크렘린 같은 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이런 스트롱맨은요 정말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재명 혹은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될 경우에 예. 저는 러시아 강국의 푸틴 같은 지도자하고 상대할 때 누가 더 적합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후보에 대한 평가, 외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아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 예상을 하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야 후보들 실제로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발언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네, 최진 원장님. 네. 두 후보 모두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이제 힘이 뒷받침되는 평화, 그리고 민주당은 평화 곧 경제다, 평화가 답이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안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지지층 그리고 중도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후보가 말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 우선주의자,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안보 우선주의자의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정책적으로. 예. 그런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지금 불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불타는 키예프를 TV로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이 과연 평화, 안보 어느 게 더 중요할 것인지 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화면을 통해서 불타는 해외 그런 수도 침공 작전 이런 걸 보면서는 아무래도 평화보다는 안보라는 개념이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기존의 평화주의랑 평화를 많이 강조할지 네. 아니면 의외로 안보 국방을 병행해서 강조할지 아. 예,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늘 TV 토론 열리는데 네. 여기서 외교 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답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차 TV 토론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가장 큰 쟁점이 정치 분야에서 외교 안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제일 중요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1차 있고 앞으로 이제 사회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저는 TV 토론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정치 외교 분야는요. 네. 각 3인 3색입니다. 4인 4색이죠. 예. 첨예하게 달라요. 다른 정책들은 비슷비슷한데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슈는 역시 단일화 권력구조 줄다리기 개편이나 있을 것 단일화도 같고.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던 권력 개편 문제.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가지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남북 문제 해결법, 해법. 예. 이 세 가지가 아마 첨예하게 오늘 이견이 엇갈리면서 서로 누가 나았는지 그 우월성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이고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지금 다시 초박빙 구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TV 토론은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무게추가 네. 지지율의 무게추가 어느 한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지금 단일화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이 두 가지 이슈도 추가로 쟁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먼저 권력구조 개편 뭐 대통령 중임제도 이야기했고요. 예. 송영길 대표가 이 사안을 놓고서 이재명 후보가 반윤 텐트 이렇게 구축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이 던진 절묘한 카드라고 봅니다. 일단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반문 텐트가 주류였습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이재명을 제외하고 윤석열이라든지 뭐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해서 묘하게 반문 텐트가 구축이 되고 대선이 그렇게 흘러가는 판에 예. 이걸 흐트리면서 반윤 캠프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지금 하나. 네. 그러면 상당히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지금 완전히 흐트러져 있어요. 반문 텐트가 흐트리면서 반윤 텐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 자체 예. 일단 이 자체로 해서 1단계 전략적으로 성공한 거고 네.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진정성인 거죠. 예. 이게 남아있는데 일단 그 전략 자체는 메시지 전략 자체는 상당히 좀 유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윤 텐트를 예. 꾸리려면은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동조를 해줘야 하는데 예. 어제 반응을 보면 좀 싸늘하던데요. 시큰둥하죠. 별로 네. 지금 뭐 대선 2주도 안 남았는데 무슨 권력을 엄청 바꾼다고 해서 누가 뭐 솔깃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진정성을 보아야 하는데 진정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디테일이 있죠. 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를테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지방선거에서도 3, 4명, 2, 3명 쪽으로 해서 이제 중대선거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성정당도 안 만들고요.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임 스케줄이라는 디테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실무선에서 깊숙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설득력 있게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 보여줘야 예.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뭐 과거에도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속지를 않고 그냥 불신의 메시지를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제일 관건입니다. 과연 민주당 이 부분에도 분명히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저는 일정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 권력의 분점이 아니라 네. 그 분점을 권력의 분산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 권력 어떻게 좀 국민들이 일당 독재 혹은 뭐 제왕적 뭐 대통령 이게 지금 실증이 나 있기 때문에 예.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분산하면 국민들에게 뭐가 좋은데 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설명을. 예.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 이게 별로 국민들 중도층이 안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혜택이 갑니다라고 민주당과 설명을 할 때 예.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안 따라오더라도 이 중도층 일부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과연 구체적인 또 제안이 더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지율 여론조사 나왔는데 한국 갤럽 여론조사 좀 예. 보면요.
지난주까지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 다시 초박빙 상황이 됐습니다. 네. 41대 34에서 38대 37이 됐어요. 자, 저렇게 여론조사가 나타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참 설 연휴에 모든 여론조사 수십 군데에서 보면 9대1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유리했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그중에 절반 가까이는 오차범위 바뀐데 지금 거의 뭐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들고 또 갤럽인가 오늘은 뭐 1% 포인트 정도 앞섰지 않습니까? 예, 이 조사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뒤지던 이재명 후보가 단 1% 포인트를 앞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예. 건데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국민의 내부 분열, 단일화 논란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사무총장이 당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희한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식상한 중도층 일부가 좀 빠르게 저는 이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으면 네. 무게추가 상당히 지지율을 흔들릴 수가 있다는 아주 그렇군요. 중요한 분수령. 특히 오늘 TV 토론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큰 기둥이 기우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지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앞세워야지 사익을 앞세우지 마라. 예. 사적인 감정을 이렇게 피력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태규 국민의당 본부장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요, 아직도 좀 양측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하자고 하고 단일화 결렬한다고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상식선 이상의 합당시 예우를 얘기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연락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연락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권영수 선대본부장도 경쟁 방식이 단일화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모든 안철수 대표의 제 비판에는 선제 요건은 항상 국민의당 측의 먼저 선반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조국경도가 아니라 저희 후보에게 적폐교대라고 했으면요, 이건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이거 완전 구태 정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협조하셔서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줄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하는 태도, 품성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국민 여론조사 방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합니까? 당연히 유효하죠. 네, 사회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고, 안 후보 측이 먼저 자극했다. 이제 이 대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의 걸림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좀 많이 금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많이 좀 넘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 꾀돌이라고 할 때는 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비단 주머니 20개 있는데 지금 아직 15개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20, 30대와 소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맨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대선도 내가 역할을 할 거고 단일화도 내 의도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욕이 펄펄 넘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발언 과정에서 너무 조롱 멘트 좀 아시다시피 뭐 역시나 했더니 혹은 또 손오공 부처님 손바닥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대방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도 과거 협상 내력을 이태규 의원이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훅훅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화됐는데 오늘 밤에 TV 토론을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끝장이다 날지 안철수 후보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소 과도하게 화를 냈었구나, 양측이 이 전략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TV 토론 포인트가 많네요. 그리고 제가 안철수 후보가
그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도 좀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지금 정보로 듣기로는 내일 모레 일요일쯤이면 네, 양쪽의 핵심부가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가 확인이 될지는. 네. 예, 안철수 쪽과 윤 후보 쪽에 근데 열이틀 남았는데 지금 핵심 관계자가 만나면 또 거기서 예. 합의하고 다음에 또 두 후보가 합의하고 너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핵심이라고 하는데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만은 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비중 있는 인사가 만나서 단일화 하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효과를 냅니다. 네. 예, 이번엔 절대로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뭐 여론조사 방식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예. 이태규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금 예. 전에 인터뷰에서. 근데 열이틀 남았는데 단일화 아, 여론조사 여론조사로 방법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어렵다고 그건 봅니다. 어렵다고 보시는 예, 그건 거죠? 어렵다고 봅니다. 단판으로 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에 제안했던 오고 갔던 내용들, 총리나 지분 몇 개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제공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쪽에서 더 많은 걸. 최근 단일화가 진전이 안 됐을 때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7%, 18% 됐을 때 그때 제안했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많은 걸 얻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만 했더라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지금도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좀 아쉬운 입장이 돼버렸죠. 네. 안철수의 미래를 상당히 확실하게 보장하는 카드를 정확히 디테일하게 내밀지 않으면 네. 아마 협상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중요한 인물에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예. 다만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기로 했는데 그 날짜가 또 미뤄지거나 네. 또 불발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어제 이 자리에 이재호 고문이 예.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단판을 져서 예. 단일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본인 근데 메인 키 주된 키는 모든 공은 사실은 안철수 쪽에 넘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워낙 두 후보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있는 안철수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어떤 제안을 하는 건지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거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하는 겁니다. 네. 어설프게 가서 내가 고사하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고하는 것이 미래 훨씬 낫다. 때마침 민주당 쪽에서는 권력을 분점하게 놓으라고 네. 공식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공식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카드를 민주당 쪽에서도 안철수 쪽으로 제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만 보면요. 예. 이번 대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번 대선에 설사 본인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대선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예. 안철수 후보의 미래, 정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각각 신삼국지로 가는 거죠. 다당제 구도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항상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중간에서 밀고 당기고 역할을 과거에 녹색 돌풍이 일었던 국민의당 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 시절에 되게 그리운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선전한다면 단체장만 몇 개 얻는다면 그야말로 총선 가능성이 있고 전살같이 대권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당장 내년 6월부터 유력한 차차기 주자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또 다른 차차기를 내심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부터 매우 불편하겠죠. 제가 성격이 좀 빠른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이거는 알만한 사람마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 벌써부터 차차기를 놓고 미묘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정치권에 안철수, 나돌아가기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 안철수가 예, 지금 파워 게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핵심부에서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을 감수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예, 겉으로는 다른 뭐 단일화에 대해서 티격태격하지만 그 저변에는 그런 부분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안철수는요, 제가 보기에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재명, 윤석열, 그다음 누굽니까? 안철수.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이준석.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에서 지지도가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갤럽법 조금 전에 보니까 벌써 12%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이미 어느덧 알게 모르게 신삼국지 구도로 해서
안철수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겁니다. 네. 지금 양쪽에서 안철수 오른팔 왼팔을 붙잡고 서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팔짱 끼면서 앞으로 고하면 되는 겁니다. 네. 더 많은 제한을 주는 쪽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고. 아주 입장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좁은 골목이 있다가 진짜 확, 정치는 생물이네요. 예, 생물입니다. 완전히 아주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생물인 거죠. 네. 해피할 겁니다. 안철수 그렇군요. 대표는 요즘에. 오늘 TV 토론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안철수 후보가 과연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